5월 26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일간 포파스나 인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작전상 후퇴를 통해 방어 정면을 좁히고 방어선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군은 진격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평화에서 멈춰선 러시아군의 차량이 하나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측에게 굉장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칸스크의 포위 섬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런 피해가 누적된다면 러시아군은 절대 기존 편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영상도 있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공급되고 있는 T-62 전차들입니다. 계속된 전차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가 결국 치장물자로 쌓여있던 T-62 전차들을 전선에 재배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T-62 전차는 1961년부터 생산된 소련제 2세대 전차로 한때 동구권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당시 주야간 장비를 탑재한 덕에 이전 전차들보다 훨씬 우수한 작전 능력을 보였기에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옛말입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T-62는 장갑차만도 못한 패급 전차입니다. 먼저 주조장갑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전면 장갑이 불과 220mm에 불과할 정도로 방어력이 낮습니다. 굳이 제블린 같은 비싼 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RPG-7으로도 일격의 격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 공격력도 형편없습니다. T-62에 탑재되는 115mm포는 우크라이나군도 사용하지 않는 구식포입니다. 심지어 구식 무기의 대명사인 북한조차 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전차의 주력은 T-62 전차를 개조한 천마호와 이를 다시 한번 개량한 폭풍호 선군호 등입니다. 최근에는 서방제포나 동구권 표준 표신인 125mm를 장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M2020을 공개하며 전차 전력의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적 주력인 T-62를 점차 2성급 장비로 물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조차 고물 취급하기 시작한 무기를 최전선에 동원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란 것입니다. 이래서야 과연 전차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인 T-64, T-72, T-80 계열 전차는 T-62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전차들입니다. 심지어 꾸준히 개량됐습니다. 당연히 T-62 따위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만약 전장에 정말로 T-62를 배치할 정도라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성공적인 진격은 어디까지나 포병의 지원을 받는 기계의 부대가 수행한 것입니다. 러시아 포병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타격해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면 러시아의 기계 부대들이 평야를 질주해 적진을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포병이 전쟁이 주력으로 활동 중일지라도 최전선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내고 적의 거점을 타격해줄 전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구형 T-60이라도 전선에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세를 주도할 전차 전력이 T-62로 채워진 러시아군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위한 전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25일 우크라이나 언론은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전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공격 헬기야말로 적전차 전력을 가장 잘 파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전차 장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반격의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